안녕하세요. 유천입니다. 도교명리학 저자이고요. 기초명리학 풀이하는 시간이 아닌 오리테이션 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강 음양오행론 이래서 1강, 2강,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주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강의부터 실전 응용 방법까지 맛보기 강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천간 식간론은 10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지지론 12자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천간의 오행론 목화토금수에 각 계절 사시의 계절인 사계절 작용과 기해체계론 부분에서 에너지 작용론과 반작용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강은 실제 4강과 5강을 묶어서 음과 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부분은 음과 양이 의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또 사계절과 함께 운영 법칙이 어떻게 돼서 진행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계절 의미 그리고 지역적 특성 저 위에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서울 사람과 저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 사람의 특징 이렇게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행의 작용론 3강에서 해서 6강, 7강을 놓고 볼 거고요. 사계절 방위의 법칙 그리고 삼합오행의 법칙 이렇게 나눠서 목화토금수와 동해, 서해, 북, 남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삼합오행의 법칙, 삼합오행이라는 말은 인호술, 호랑이, 말, 개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에서 오행의 법칙이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토끼띠를 만나면 왜 좋아하는가? 호랑이띠가 찌띠를 만나면 왜 피곤해하는가? 이런 의미를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4강, 실제는 12지지의 의미에서 8강, 9강으로 나눌 거고요.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해, 거의 실질적인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당나라 시대를 제가 비교해서 12지지의 별자리 부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점성술 부분과 천문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역시 실질적인 뜻과 의미에 대해서 논하게 될 거고요. 계절과 인과관계의 대대적 의미, 상대적 의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계만은 봄이면 농사 지었고 여름이면 농사가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가을 같으면 거두는 계절이고요. 겨울 같으면 이제 곡식을 창고에 넣는 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농사를 짓는 건 다 똑같습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명리학이 시작된 시대는 다 1차 산업이 농사에 연관된 사업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쌀이 주식이고 곡식이 주식이니까 옥수수도 그런 관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벼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보리 이런 쌀 같은 경우에는 다 농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제5강은 실전 응용법에서 10강, 11강, 12강에서 마칠 건데요. 역시 한 번 더 천간 식간론을 한 번 더 주장해 드릴 거고요. 천인지라 해서 천간, 지지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볼 거고요. 지장간을 논해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 사주 대응 방법과 중령 법칙과 억부론 이러는데 사주에는 몇 가지 법칙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는 끝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주는 사실 몇 가지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령 법칙과 억부론을 논하면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해드리면서 도교명리학에 주로 보는 거는 물상론과 육친론이라고도 하고요. 십신론이라고 하죠. 십신론과 운영 법칙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령에 대한 부분과 억부론은 억누르고 부축한다. 힘이 강한 사람은 억누르고 힘이 약한 사람은 부축해서 가는 법칙을 배우고 목과 토금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걸 갖다가 중령으로
끌고 가는 법칙에 대해서 논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크게 큰 카테고리는 1강, 2강, 3강, 4강, 5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1강 음양오행론, 2 음과 양, 3 오행의 작용론, 4 12지의 의미, 5 실전 응용법, 이래서 전체적인 거는 큰 카테고리는 5가지, 그리고 12강 강좌로 짧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만 들어도 이게 도교 명리학의 이론이 이런 거구나. 자, 도교 명리학은 그러면 제가 왜 지었느냐. 명리학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가까운 건 청나라거든요.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운명청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현대 명리학으로 들어오면 진소암 선생님의 명리학은, 그리고 적천수 지교, 궁통보감의 여춘택, 적선주 천미의 임철초, 이런 선생님들의 책이 논해져 있거든요. 서자병의 잡평진전이겠죠. 심요첨의 잡평진전이라고도 하는데 청나라일 때는 그렇게 봐야 되니까 잡평진전에 대한 거 이런 여러 가지를 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교명리학은 뭘 봅니까? 라고 하면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으로서 한마디로 보면 무의자연은 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교명리학을 집필한 동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도교명리학을 집필한 그 동기는 수년간 이 명리학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재교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적천수라든지 공통보감, 잡평진전, 원전을 위주로 강의를 계속했었는데 제가 제 책이 하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스승한테 배운 도교명리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책을 하나 썼고요. 이 도교명리학은 명리학의 입문자신 선생님이나 초보에서 고수로 올라가기 위해 단계의 하나로 기준점을 잡으려는 방향성을 제시해놨습니다. 자, 이 방향성은 뭐냐? 어떤 부분이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어떤 게 고수인가라는 실제 명조를 감별하는 방식에 차이점을 두었고요. 일단 먼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단적 방향으로 기준점을 만들어야 했으며, 그래야 승인의 기준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승인을 할 수 있어 하는 기준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처음은 단적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제 명조 사례를 감별하는 방식을 추구하였고, 재정비를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으며 앞으로 추후의 기준이 될 가정과 결론을 계속 추구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도입했습니다. 도교명리학의 명조 사례와 예시는, 그리고 운영 법칙은 도교명리학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